오래간만에 그분이 오셨네요. 여보세요. 네. 네, 잘 네, 지내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목소리 듣고 아시네. 저는 목소리 듣고가 아니라 닉네임 보고인데 보부상님 같은 경우에는 당직기까지 하셨죠. 네, 그래서 직접 실무를 영접했고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커요. 2m 30입니다. 네. 2m 30. 네네. 거의 8척. 와, 8척의 키를 네. 가지고 네, 계시네. 엄청 맞아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제가 보부상님 너무 반가워서 사실 이야기 되게 잘 푸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번에 들려주실 이야기 수련회라는 키워드하고 복수, 그다음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한번 엮어보면 수련회에 가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비밀을 만들었다. 네, 좀 그쵸? 비슷해요. 비슷까지 하다고요? 수련회 가서 복수를 하다가 비밀을 만들었다. 수련회의 비밀은 뭐가 있을까요? 술 먹는 거 비밀 맞다. 그거 비밀이죠. 그죠. 저희는 음악 선생님, 그 수학 선생님하고 네. 체육 선생님하고 네. 비밀이 있었어요. 아 비밀 잊지 말지. 음악쌤 나 좋아했는데. 수학쌤이 수학쌤. 그런 류인가요? 아니시죠? 그런 이야기도 조금 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 촉이 저 왔어요. 지금 왔어요. 아하. 보부선생님 지금 하얀색 티셔츠 입고 계시죠? 예의상 확인. 그러면은 우리 보부상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건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으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우선 그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시연님한테 제가 여태 딱 거짓말한 게 남잔가? 하나가 있는데 사과를 하나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여태까지 공라에 많은 사연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딱 한 번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또렷하게 생생하게 본 적이 있는데요. 꽤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걸 좀 잊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때 시연님 당직기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심야계 다음에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사연이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조금 나오는데 혼자서 계속 이걸 제가 본 거를 좀 부정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착각한 거라고. 그리고 한 19년 정도를 제가 이걸 부정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부정을 못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작년에.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제가 평생 비밀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어릴 적부터 제가 공포나 미스테리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미스테리한 이야기에 웬만한 공포 영화나 공포물은 다 봤었거든요, 진짜. 겁이 좀 없는 편이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시연님 방송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너무 미스테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라서 여태 제가 주위에서 들은 귀신 이야기와 뭐 형태 등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귀신인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듣고 이제 시원님이랑 다른 분들이 어떤 건지 좀 이걸 좀 말을 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귀신이라고 안 부르고 그것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를 조금 풀고 싶어서 사연을 사람들한테 말을 좀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을 들고 왔고요. 때는 약 19년 전이었고요. 학교에서 중학교 2, 3학년들을 모아서 이제 경남에 있는 어느 청소년 수련원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네요. 2005년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저희 학교 체육복은 긴팔밖에 없어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반팔 티셔츠를 꼭 챙겨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위에 반팔은 저희 사복을 입고 밑에 체육복은 저희 학교 체육복을 입고 수련회를 갔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오래 자라서 사실 20살 될 때까지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은 저희 집과 먼 지역은 아니거든요. 차 타고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처음 가본 지역이었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매년 여름마다 학교 수련을 가는 거라서 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가는 수련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저희 지역이 바닷가가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수련회를 바닷가 주위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훈련 같은 것도 받을 때도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훈련을 받고 했는데 여기는 산이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수련원이 올라갈 때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게 산으로 삥 둘러져 있는 수련원인데 약간 언덕 쪽에 수련원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원 뒤쪽은 되게 큰 높은 산이고 앞에는 약간 낮은 언덕 같은 게 있었는데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그런 수련원이었어요. 그 수련원이 그리고 그 삥 둘러져 있는 그 사이 사이마다 울타리로 이렇게 가려놨더라고요. 울타리로 산이랑 수련원을 경계를 지어놨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 수련원에서 2박 3일 일정이 있었는데 2박 3일 일정이다 보니 둘째 날 저녁에 재미있는 일정이 다 모여 있었어요. 뭐 장기자랑 그리고 뭐 담력 훈련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첫날은 수련원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째 날을 정말 많이 훈련을 시켜요. 구르기, 팔 벌려뛰기, 뭐 윗몸 일으키기 같은 빡센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첫날에.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뭐 부모님께 효도하자, 뭐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라고 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배가 고팠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런데 거기 밥이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많이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둘째 날이 되었고 둘째 날은 이제 첫째 날과 다르게 조금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자유시간도 많이 주고. 그래서 산 주위에 있는 개울가 같은 데 가서 이제 가재도 잡고 물고기 같은 것도 잡고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놀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저희를 불러서 저녁 8시 40분에 한 뒤쪽에서 담력 훈련을 한 뒤 이제 저녁 10시에 장기자랑을 할 거라는 일정을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무척 들떠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마지막 훈련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포 미스테리를 좋아해서 담력 테스트를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맘쯤에 아마 TV에서 연예인들한테 그 귀신의 집 가서 몰래카메라 하는 걸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한참 유행이었어가지고 꼭 한번 담력 테스트를 해보자 싶었거든요. 저는 저걸 안 무서워할 거라면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 담력 테스트 후에 장기자랑도 있었는데 제가 장기자랑을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가보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절친 친구를 약간 꼬시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노래 실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정말 노래를 잘했어가지고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로는 노래 자랑을 나갈 만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 노래를 잘하는 제 절친을 불러가지고 무조건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절친이 절대 안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끝까지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노래자랑에 못 나가게 되어가지고 저랑 절친이 좀 다퉜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절친을 두고 혼자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숙소로 가지 않고 한 7시 반쯤 저녁이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상가 수련회장을 막아둔 울타리 있잖아요. 그쪽을 돌면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산 쪽을 계속 보면서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저희 키 정도까지 오는 자그마한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장가지 많은 나무 같은 거. 거기에 뭐가 사삭 사삭 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 바스락바스락 거리길래 아 저게 그 수련회 담력 테스트를 준비하는 교관님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는 나무 사이에 살짝 삐져나온 사람 발 같은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고 울타리 밖은 산이고 물론 조명도 없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흰색 발이라서 좀 잘 보이더라고요. 흰 발이란 게. 그래서 아 저게 담력 테스트가 맞는 것 같다. 준비를 하는 교관님이 저기서 뭘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제가 학창시절에 좀 남학생들이랑 많이 좀 어울려 놀아가지고 장난기가 좀 많거든요. 특히 숨어서 남자애들이 좀 깜짝 놀래키는 걸 좀 자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놀래켜줄 생각이었어요. 그 선생님을. 그래서 정말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철조망이 딱 붙어가지고 하나 둘 와 이렇게 놀래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짧고 굵게 소리쳤는데 그 철조망 밖에 그 낮은 나무 사이에 있던 교관님이 놀라서 폴짝 뛰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상했어요. 제 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크거든요. 근데 제 허리 이상으로 높이로 뛰어 오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높은 점프를 해서 뛰어 오르는데 특히나 거기가 평평한 땅이 아니라 가파른 땅이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 산으로. 근데 거기서 점프를 했는데 정확하게 안전하게 착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아 교관님이니까 교관님들이 보통 체육과 학생들이 많잖아요.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그래서 운동 실력이 좀 뛰어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놀래키니까 그게 놀래서 다다다 하고 뛰어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철조망 밖으로 그러니까 전 철조망 안으로 있고 그래서 제가 철조망에 붙어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후회가 되는 게 그건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육상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따라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거를 쫓아갔어요. 근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진짜. 제가 왜 이렇게 빠르지 싶었는데 정말 어두워서 뛰어서 도망가는 그것의 다리만 살짝살짝 보이고 잔 나무 가지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울타리밖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산 쪽에. 그 나무를 그냥 몸으로 밀고 지나가는데 아프지도 않는지 정말 빠르게 나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삭 사사삭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1분쯤 뛰었나? 제 그냥 감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면서 서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울타리 밖이 어둡지만 그 수련원 조명이 조금 그 울타리 밖을 많이 비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을 이렇게 딱 뛰어 지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교관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게 스쳐가는 나무가 제 키 정도까지 되는 나무들밖에 없는데 윗부분은 안 흔들리고 아랫부분만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그러니까 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밝은 부분을 지나가는 그것을 보고 저는 도중에 뛰어가는 걸 멈췄어요. 울타리 밖에 그게 상체가 없더라고요. 하체만 있는데 흰색 바지에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상체가 어디까지만 있냐면 겨드랑이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드랑이랑 가슴은 있어요. 근데 팔이랑 목이랑 얼굴이 없더라고요. 그냥 긴 다리인데 이렇게 가슴까지만 있는 겨드랑이까지. 제가 그래서 걸음을 멈추자 그것도 슬슬 멈추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걔가.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내가 이걸 쫓아가지?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 들고 제 등 뒤로 식은땀이 막 갑자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속으로 엄청 생각하다가 정말 어설프게 혼자 연기를 했어요. 아, 산책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숙소로 가볼까? 상쾌하네 이러면서 그걸 이제야 못 본 척하면서 절친 있는 숙소로 되게 어색하게 막 갔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절친이랑 바로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혼자 있다가는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도저히. 왜냐면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걸 귀신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못 본 채를 하고 좀 친해진 교관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담력 테스트 할 때 약간 마네킹 다리만 있는 게 있는지, 움직이는 마네킹이 있는지, 아니면 뭐 최첨단 로봇 같은 거를 준비했는지 담력 테스트에 그 얘기를 하니까 교관님이 막 비웃으시더라고요. 이런 시골에 무슨 그런 예산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교관님이 말씀하시길 그리고 오늘 담력 테스트 취소된 거 못 들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시는데 담력 테스트 하는 곳은 완전 다른 길인 거예요. 담력 테스트 하는 곳은 저희 입구 쪽에 있었고 거기는 바로 완전 뒤쪽인데 그쪽은 아예 야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를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날 하여튼 담력 테스트가 없어졌고 그냥 작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뭐 이유는 제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로는 저는 계속 스스로 세뇌겠어요. 막 잘못 본 거다, 고란이었다, 망상이었다 하면서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약간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오만 가지 부정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했던 장기자랑도 제대로 못 보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저녁 11시부터 이제 교관님들이 안 자는 학생들 기합을 줄 거라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 후레쉬 같은 걸로 비추면서 빨리 자라고 소리도 치시면서. 근데 자꾸 아까 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이걸 누구한테 말해도 안 될 것 같고 밤이니까 혹시라도 걔가 듣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그리고 덥기도 하고 여름이니까 답답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새벽 1시 정도까지 제가 약간 뜬 눈으로 계속 있었는데 1시 정도 됐는데 누군가 저희 숙소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숙소가 그 버섯집 같이 생긴 통나무 집이었는데 거실이 있었고 큰 방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집을 하나 준 그런 숙소였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거실로 뭔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신발을 안 벗었는데 그 신발을 안 벗은 맨발 바닥에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옛날 할머니 집에 장판에 보면 저희가 여름에 거기를 걸어 다니면 땀이 나면 나는 소리 있잖아요. 쩍쩍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신발을 안 벗었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 입구에서부터 나더라고요. 쩍쩍 이렇게 되면서 방바닥과 그 발바닥의 마찰 소리. 저희 방 말고 큰 옆방에 조금 노는 애들 무리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그 아까 시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병을 가져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뺏겼었거든요, 첫날에. 그래서 저는 네, 교관님이나 선생님이 그 애들이 안 자고 또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이제 혼내려고 몰래 들어와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용히 이렇게 숨죽여 있었는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혼내는 소리도 안 들리고 옆방이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약간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찜찜했지만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새벽 한 3, 4시까지 이제 못 자다가 결국 이제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한 새벽 4시쯤에. 그런데 이제 아침 6시, 7시부터 옆방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아침 6시, 7시부터. 어떤 애가 울고 있는데 막 고함도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옆방으로 가보니까 저희 같은 방 아이가 한 명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내내 가위를 눌렸대요. 근데 눈은 안 떠지는데 그 친구 말로는 남자 같은데 눈은 안 떠지는데 자기 배 위에 올라와서 배를 꾹꾹 밟더래요. 꾹꾹 밟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닌가? 아닌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상상이 잘 안 갔는데 최근에 제가 그 파묘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가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딱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절에서 스님이 신장인가 장기 파인 채로 봉길이 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봉길이 배를 꾹꾹 밟으면서 스님이 뭐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걔가 느꼈던 게 저런 거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걔가 배가 너무 아팠대요. 더 무서웠던 거는 그 밤새 가위가 눌린 그 친구가 잤던 자리가 아이고. 사실 원래 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 애들끼리만 놀고 잘 나가는 애들이 약간 좋은 자리 잘 나고 해가지고 첫날에 이제 숙소에 반 선생님께서 자리를 아예 정해줬어요. 이 자리에 누가 자고 하면서 배치도를 정확히 정해줬는데 쓰셨구나, 첫날에 그 제가 그 방에 제가 잤었거든요. 근데 작은 방이 3명이 잤었고 큰 방이 6명이 잤었는데 제가 6명 자리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제 절친이 작은 방에 3명 자리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제 큰 방에 다 쓰는 애들이 좀 잘 나가는 애들이 무리였는데 그중에 한 명이 작은 방에 잤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둘째 날에 방 좀 바꾸자고 그것도 자기 한 10분 전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 10분 전에 자리를 바꿨었거든요. 제가 그날 울타리 근처에서 본 그게 혹시 저로 걔를 착각하고 왔나 싶은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자기 전에 본 그것을 보기 전에 그 울타리 근처에서 절친이랑 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 싸울 때 그 말을 했었거든요. 제 자리를. 저기 통나무집을 가리키면서 아 니랑 같은 방 쓰고 싶은데 내가 창가 2번째 자리라서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서 제가 키가 크니까 창가 2번째 자리였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창가에 잤으면 좋겠다. 근데 2번째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오싹한 거예요. 그게 이거를 들었나? 그리고 어제 그게 날 찾아온 건가? 내가 놀래킨 게 분해서 진짜 약간 절친이랑 대화를 엿듣고 복수하러 온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귀신이라면 귀신이 원래 이렇게 자아가 있고 복수도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불고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 약간 어머니랑 할머니한테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어머니랑 할머니 말로는 귀신이가 다리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왜 내가 본 것은 다리만 있었던 거지? 그것도 또렷하게 발이 보였거든요. 왜 상체가 없었던 거지? 약간 이런 오만 가지 다 생각이 들면서 전에 마왕님이 공포 라디오에서 했던 말이 있으시잖아요. 그 공포는 내가 예상을 벗어날 때 느끼게 되는 거라 했는데 딱 그거더라고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공포를 다 벗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 정말 나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건지 궁금해요.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그 일을 반 친구들 모두한테 숨겼어요. 왜냐면 그 울고불고 했던 저랑 자리 바꿔줬던 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걔가 제 탓을 할까 하면 걔가 정말 힘들었다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막 식은땀도 나고 이랬었거든요. 울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날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제가 이걸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 세뇌가 먹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잘못 본 거다. 밤이었고 어두워서 뭐 야생동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심야 괴담이랑 그 시원님 공포 라디오 애청자가 되면서 이제 예전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데 이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설쯤에 이제 시골집에 내려가서 동창들을 만나면서 이제 시원님 공라랑 유튜브 홍보도 하면서 무서운 얘기도 약간 모을 겸 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심야괴담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이 이야기 어떻냐고 친구들한테 들려줬어요. 뭐 한번 들어봐 달라고. 왜냐면 그 친구들이 그 수련회 같이 갔던 동창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야기 중간부터 제 중학교 절친이었던 친구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호공 보면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그렇게 무섭나 하면서 약간 눈치 없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무섭나? 이거 1등 하겠나? 이러면서 약간 좀 신나했어요. 근데 제 절친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도 봤었나?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10초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아이들이. 뻥져가지고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위의 친구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가지고 이제 절친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제가 상체 없는 그것을 철조망 사이로 가까이 봤을 때 제 절친은 저 멀리서 저랑 싸운 게 미안해가지고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다 저는 바로 옆에서 본 거를 제 절친은 저 멀리서 똑같이 봤대요. 근데 제 절친은 제가 못 본 줄 알았대요. 왜냐면 너무 태평하고 장난치고 있길래 그냥 못 본 줄 알아가지고 자기도 저랑 똑같이 잘못 본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 혼자. 그래서 평생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게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친구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 드는 게 제가 기억 못하는 그것의 모습을 하나 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흰색 바지에 흰색 그 양말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흰색 한복 속바지에 흰색 버선을 신고 있었대요. 그리고 발이 엄청 컸대요. 500 정도 될 만큼. 네, 엄청 컸고 그게 튀어오르는데 약간 산이 울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저는 그냥 통바지를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나뭇가지를 스치면서 사삭 지나갔을 때 약간 한복천 같은 소리 났던 것 같아요. 사삭사삭 이렇게 할 때마다 양말 앞부분에 약간 튀어나왔던 모습이랑 갑자기 떠오르면서 한복 속바지랑 버선을 신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혹시 제 이렇게 이야기는 생겼나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팔도 없고 겨드랑이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팔만 없으면 딱 저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저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 모양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으면서 귀신은 아니다. 요게다. 도깨비 같지 않아요? 제주도에 가면 우산 모양의 발만 하나 있는 외발 그슨새. 그슨새. 근데 저도 이게 요괴라고 생각하는 게 귀신은 홀려요. 도망가지 않거든요. 아, 근데 요괴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네. 끌고 갑니다. 유인을 하는 거죠. 네, 귀신은 홀려버리는 거. 그 자리에 멈춰서 덮쳐버리는데 요괴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저 일리 있어요. 네. 일리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상 귀신을 본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엑스파일에 나오는 그런 좀 요괴 괴물 뭐 이런 느낌인데 요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그날 그 보부상님이 담력 훈련을 그 준비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담력 훈련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캔슬이 됐다 그랬잖아요. 담력 훈련용 요괴가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일리 있어요. 네, 일리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런 저런 음모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아니 분명히 그때 조교님이 이런 시골 동네에서 그러한 첨단 그 콧방귀를 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네, 맞아요. 처음에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귀신의 장난으로 해서 뭔가 환영을 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나왔잖아요. 절친과 똑같이 보았다. 그러면 이건 요괴구나. 일리 있어요. 계속 그 주장을 펼치실 거예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얘기해 주세요. 다른 얘기. 네네. 귀신은 그 자리에서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요괴는 네. 자기의
자기가 유리한 네, 쪽으로 끌고 온 거죠. 아, 그리고 또 요괴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난 통나무집 창가 쪽에 두 번째에서 잔다. 라는 부분을 듣고 또 요괴는 또 네, 찾아왔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귀신의 장난이라기보다는 네, 맞아요. 오히려 요괴 쪽에 더 가깝다라고. 아, 볼수 여기를 있어요. 보신 거구나. 예. 일리 있어요. 철회했고요. 네, 처리하셨으면 예, 다음 얘기해 주세요. 철회는 했고 죄송하지만 지역이 이제 경상도 아, 맞아요. 쪽인 거죠. 네. 저는 오, 일리 개여시를 있어요. 엄청나게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여시. 개여시. 그리고 되게 빨랐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개여시류가 밝은 개여시 아닐까. 아니었을까요? 네네네. 일리 있습니다. 그 거제도가 개여시 쪽이 요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촌격 음. 요괴일 가능성이 무게가 계속 실리는 거군요. 네. 네네. 그리고 개여시가 다 시커머하지 않아요. 살색일 경우도 있어요. 아. 보통 여우를 개여시라고 많이 불렀대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그 이야기 보부상님이 요괴과를 봤을 거라고 저는 처음에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무게가 실린 게 셋 다 지금 요괴를 본 거라고 이제 합의를 맞췄거든요. 처음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셨는데 지금 합의 봤어요. 셋 다 요괴 쪽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다수결이죠. 예. 예. 요괴입니다. 요괴예요. 여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요괴인 걸로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외계인도 생각했어요. 잠시만요. 아, 이분들 귀가 얇네. 아니 이게 그게 있어요. 이 수련회가 사실은 그 외계인들에게 어떤 저기를 납품하고 있었던 그런 조직이었던 거죠. 아, 블록버스터로 가시겠다. 그런데 계속 해보세요. 요괴가 변신을 했어요. 트랜스포머로. 철회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요괴로 합의해 봅시다. 네, 요괴. 요괴. 그 시청자분들도 요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맞죠? 저희가 봤을 때 귀신은 그러지 않는다.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 귀신의 패턴이 아니에요, 이건. 네네네. 근데 진짜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요괴였다면. 그렇죠. 오, 근데 진짜 요괴가 존재하는군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정말로 놀라서 도망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너무 무섭게 생긴 무언가가 자기를 갑자기 공격해 오니까 그죠. 처음엔 자기도 놀라서 도망을 갔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이제 깜빡 속은 거죠, 요괴도. 산책 중이셨구나 이렇게 깜빡 속아가지고 그 무섭게 네. 생긴 게 전가요? 아니 갑자기 누가 자기를 향해서 오면 다 무섭죠. 이거는 어떤 동물이건 네네. 동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떤 동물이건 무서워한다고요. 그럼 혹시 그 수련회가 있던 장소를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네, 맞아요. 다 망했어요. 맞아요. 다 망했고. 근데 두 곳이 있더라고요, 거제도가. 근데 한 곳은 진짜 망한 지 오래돼가지고 거기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해서 시원님한테 한번, 혹시 제가 가는 건 안 되나요? 같아요. 그 제가 정확히 장소 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확한 장소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거제도부터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음 수련회였습니다. 예. 특징이 있을까요? 산으로 둘러싸였다. 거제도 오면 이제 그 바닷가인데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수련원이면 사실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계곡이 있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오래간만에 이호기 보부상님께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거 요괴 아닌가? 라고 지금 멍해질 만한 사연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렵네요, 진짜. 예, 어려워요. 보통 쫓겨서 도망간 얘기를 많이 듣지 쫓아간 얘기를 쫓아간 듣기는 얘기요. 쉽지 않잖아요. 요괴에 뭔가 홀려서 쫓아간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유인을 한 게 아닌가, 요괴가. 가슴은 진짜 위험했겠네요. 네. 네. 아, 진짜요? 근데 정말 음. 깜짝 놀래킬 생각이었는데. 사람인 줄 알고. 근데 뛰어가다 보니까 도중에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빠르고, 모습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보부상님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하면 안 되지만은 자주 좀 와주세요. 네, 제가 또 이야기를 많이 모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